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절대 용서 못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 돼요, 다? 예, 그러니까 그럼요. 보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을 공격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구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에워싸서 보급로를 끊어서 지구전을 펼치면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도산성에 이렇게 고립이 됐어요. 네. 이때 기요마사가 자살을 생각해요.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래서 기요마사가 일본에 돌아가서 이제 성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줄기로 다다미를 만들어요. 급하면 파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그리고 성 곳곳에 우물을 뚫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보급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건 공격의 측면만이 아닙니다.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주로 중국과의 전쟁,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에 썼던 작전이 견벽청야예요. 네. 적이 쳐들어오면 들판을 쫙 청소합니다. 예. 식량을 못 구하도록. 네, 청야. 그다음에 들어가서 성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쳐들어왔던 군사들이 보급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먹는 거 자체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왜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걸 채우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 그게 원래 더 중요한 건데, 야, 우리 조금 있다가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최근 연구를 하나 찾아봤는데, 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네. 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70% 정도가 감옥 안에 사는 것 같다. 35% 정도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응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 안에 갇혀 있는 시간 혹은 포위되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급을 잘해야 어찌 보면 전쟁에서도 전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네요. 보급전이라고 네. 그걸 보통 부르는데요. 네. 보급전으로 이제 역사상 유명했던 군인으로 이제 또 나폴레옹을 들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 그 당시 유럽의 프랑스의 도시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군대 규모가 한 도시에서 최대한 3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병력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도시가 그걸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사실을 알고 세세하게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군단을 8개로 나눠서 각 군단의 최대 병력 수가 한 2만 5천 정도로 되게 하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그 경로 자체도 일일이 아주 세세할 정도로 지정을 해서 그 군단이 다시 이렇게 겹치게 된다든 이런 일 없도록 굉장히 그걸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오스트리아 일전을 벌일 때 630km에 되는 거리를 이제 20일 동안에 주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라인강에 와서 이제 그 영토를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 하루하루의 식량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야 되겠네요. 어디서 공급하고 몇 그램을 먹고 뭐 와,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우리 방기철 교수님 아까 캔 따셔가지고 저는 이 캔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냄새 어떡하게 냄새 안 나요 거기까지? 이게 안주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사실 캔이 안주로 너무 잘 먹잖아요 우리가. 저 통조림은 사실은 그 근대 전투 식량의 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나폴레옹이죠. 예, 나폴레옹이 장기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금을 걸고 모집을 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때 얻은 방식이 바로 병으로 된 통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현상금을 얻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군은 이제 그 병으로 된 통조림, 병조림이죠. 이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보이는 그 금속 통조림은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국군은 그 쇠 통조림, 통조림을 갖고 싸우고 프랑스군은 병조림을 갖고 싸우죠. 나폴레옹 전쟁의 마지막이었던 워털루 전투 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병조림 이겼습니까? 통조림 이겼습니까? 그렇죠. 예. 통조림이 이기죠. 예, 그래서 병조림은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통조림으로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워터루 전쟁을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셔서 쏙쏙 들어오네요.